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경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웹페이지 링크 하나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종목,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전달해드리니까요. 이 많은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방송 함께할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한 주 동안 시청자분들 고민 정말 많으실 거고 제가 별 이상한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먹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거의 먹히지 않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죠. 하루 진입해서 바로 수익 실현하는 걸로 해서 한 3승 1패 4종목으로 이번 주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고 나머지 이제 중장기 수익 종목은 모두 다 지금 수익률은 안 좋은데요. 제가 수익률이 안 좋아도 이 칼리 전문가님이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칼리 전문가님은 지금이 바로 하이라이트 기회다. 왜냐면 파생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주식만 배워가지고는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 만약 이게 2020년, 2021년이었으면 사실 주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식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본부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 9월 한 달을 너무 잘 마무리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까지 해서 사실상 한 주간 손실 무패라고 또 봐주시면 되고 일단 한 달 기준으로 제가 한 계약씩 리딩을 가져갑니다. 한 계약 보통 가져가는데 뭐 사실상 선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부장님도 아시죠. 보통은 한 2계약, 뭐 많게는 물 타면서 가져가면 공격적인 대응하면 한 4계약까지도 보통 좀 운영하는 게 일단 좀 선물 대응인데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계약 기준으로 대응을 거의 리딩을 거의 90%, 95% 이상 가져가는데 거기 기준으로도 지금 이번 달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지금 보통 조금 더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한 1,300에서 1,500까지도 지금 볼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이번에 정말 높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좀 한 주를 잘 마무리를 봤는데 일단 9월 한 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지금 단타성으로 무조건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충분한 시나리오가 받쳐져야 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9월 한 달은 좀 거의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던 자리값들이 조금 놓친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았던 그 수익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었던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한번 어떤 이슈를 제가 봤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자동차에 조금 관심이 많은데 네. 혹시 오너 드라이버세요? 네. 오, 드라이버. 저 운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르쉐가 상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쉐 오너 드라이버인 줄 알고. 포르쉐까지는 아닌데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렇죠. 근데 포르쉐가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는데 5위인 벤츠를 제치고 지금 들어갔어요.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상 이미 작년부터 이제 뭐 계속 그 전에서부터 이제 상장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상장했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100조 원을 딱 넘겼다 이 정도 얘기 나오는데 뭐 140조, 뭐 150조 그 이상 얘기도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일단은 시장의 기대값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맞춰지면서 가져갈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딱 바라보기에 지금 아나운서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상 좀 소수 좀 부자분들만 그렇죠 맞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만 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사실상 벤츠를 지킬 수 있나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일단은 좀 몇 가지적으로 좀 해석해 볼 만한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차량을 일단은 포르쉐 자체가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판매를 네. 하는 기업인데 포르쉐 기준으로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일반 자동차 뭐 몇 대 혹은 몇십 대를 팔아서 남는 이윤을 포르쉐는 한 대만 팔아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간단하게 지금 네. 뭐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가형 뭐 양산 상품들보다도 이 포르쉐 비싼 차 하나의 이제 수익률 마진 자체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실상 뭐 디자인 뭐 그동안 이제 뭐 들었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뭐 많이 뭐 다 떼더라도 그만한 이제 막강한 영업 이익률을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사실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임밸류지 않을까. 포르쉐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포르쉐를 타시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실상 비슷한 종류의 뭐 마세라티라든지 그 외에 이제 동종 가져갈 만한 비슷한 가격대의 차들보다 훨씬 더 포르쉐를 더 선호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에서도 방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은 1년에 감가 자체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가져갈 거 포르쉐는 1천만 원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탄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탈 수 있다면 타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다른 비슷한 가격대 다른 차종보다도 더 선호가 되는 거고 워낙 뭐 사실상 뭐 포르쉐라는 차 자체가 뭐 초등학생한테 정말 물어봐도 알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뭐 최근에 뭐 애플 이슈도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낙폭이 계속 저점, 연저점을 계속 깨면서 S&P 뭐 나스닥 계속 하방 압력을 그리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0년도 이후서부터 풀렸었던 그 막대한 달러 버블, 달러 자본 자체가 현금화되어 있는 이 막강한 지금 돈 자체가 갈 곳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처를 잃은 상황. 왜? 대형주들 뭐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5대장주들 빵주라고 했었던 거, 뭐 마마 이름 바뀌면서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아침에 영업이익 손실이나 뭐 가이던스 하향 조정 나오면 20%든 30%든 단기간에 낙폭도 보여주고 추세상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글 뭐 나머지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연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처를 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불어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그것 때문에라도 여기서 포르쉐면 혹시 이제 나중에 기업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로 지켜봤었을 때 추가적인 메리트를 더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몰렸었던 이 내용 자체가 100억대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총 규모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본의 투자처를 잃었기 때문에 이 기업 영업이익을 지켜봤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부장님, 네. 테슬라의 매출 이익을 이기려고 2025년까지 전동화 비중을 50%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화잖아요. 전기차가 아니라 전동화. 전동화.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건데 하이브리드 포함 이제 이 순수 그러니까 퓨어 EV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이제 50%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현재 지금 포르쉐가 현재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이외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빠라메나라 아니면 뭐 까이엔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들이 이제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저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얘기 들어보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장하면은 보통 안 좋아요, 상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WCP 오늘 상장했잖아요. 상장에는 오늘 바로 밀리잖아요. 전기차 분리막 관련주인데. 네. 근데 포르쉐는 왜 안 밀리냐? 포르쉐니까. 외계인이 만든 자동차니까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별명으로는. 그리고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포람페.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격 싼 거는 포르쉐. 근데 성능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포르쉐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가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그룹에서
포르쉐 IPO를 예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포르쉐 지분 이제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포르쉐 지분을 보통주하고 우선주이 아니라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잠시만요. 우선주 잠깐만요. 이거를 우선주를 분할한 뒤에 25%를 상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보니까 이제 딱 105조 원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인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유입 자금의 무려 49%를 20몇 조 정도 유입될 거거든요, 자금이. 근데 네. 그 중에서 49%를 배당한답니다. 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배당, 우리나라 배당 얘기하지 말죠. 우리나라 배당 아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유럽 기업이 특히 좀 배당 성향이 좀 높아요. 근데 배당 성향이 높은데 유입 자금이 10몇 조 되는 돈을 그냥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겠다는데 네. 한 번에 주겠다는데 배당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부럽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 기업들 오너들, 기업 오너, 기업 경영진들 보고 좀 배우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해야지 주주들이 주주 친화정책을 써야지. 이게 진정한 이 회사의 주인은요, 주주가 주인이죠. 오너가 주인 아닙니다. 경영자가 주인 아니에요. 오너들이 그 주주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해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들 회사에서 돈 벌면은 다 자기 돈인 줄 알아요. 주식회사인데 자기 마음대로 써. 자기 친인척들 다 직원, 유령 직원 넣어놓고 그런 거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진짜. 그런 원래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요, 다 횡령이에요. 횡령 배임이에요. 다 형사법으로 다 만약에 이거를 형사적으로 다 처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거의 살아남을 회사가 없을걸요 아마. 근데 포르쉐 이런 회사는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인기가 좀 높았다. 배당을 왕창 주니까. 네. 그리고 이게 포르쉐 이제 향후 이익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가할 예정이고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충분히 이런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ROE예요. ROE. 11%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이익률이고요. 11% 나오고 10%두 자릿수대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단하다. 지금 포르쉐 파라메라 모델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은 파라메라 GT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약을 걸잖아요. 네. 그럼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2년 기다렸다 받잖아요. 받은과 동시에 보통 우리나라 차들이나 다른 차들은 받으면 감가가 돼요, 바로. 근데 포르쉐는 받으면 피가 5천이 붙습니다. 피가 그냥 5천이 붙어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감가 방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회사의 브랜드를 쌓아놓은, 그러니까 브랜드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게 바로 포르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티어들 뭐 1티어, 2티어, 3티어인데 3티어인데 1티어 보시면은 부가티,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데고요. 람보, 페라리, 맥라렌 요게 1티어. 다 꿈의 차들이죠. 티어 2에 이제 포르쉐가 있는데 여기서도 티어 2에서는 가장 상위권이죠. 가장 상위권이고요. 고장 2대씩 반드시 차 살 때는 2대씩 사야 된다는 마세라티. 한 대는 타고 나면 좀만 있으면 고장 나니까 수리 맡길 때 잠깐 또 차를 타야 되니까 살 때 무조건 2대씩 사야 되는 차들이에요. 마세라티, 렌지로버, 제규어. 요 세 차들은 여러분 반드시 할 때 2대씩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리 맡기면 3달, 4달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2티어인데 지금 티어를 왜 구분해 놨냐면 제네시스는 어디 없죠. 어디 갔죠? 없습니다. 여튼 티어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하지만 제네시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어차피 현대차 기아에 대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상장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하고는 큰 영향이 별로 없고요. 우선주 상장한 겁니다. 우선주 상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르쉐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차를 그냥 대량 생산 그럴 리가 없어요. 이 회사는. 이 회사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소량 수작업 장인들이 생산하는 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설비 투자 급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하고는 타겟층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 작업할 영향 없을 거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만약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공장 증설하고 하면 좀 위협적이겠죠.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크게 없진 않다.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 분야에서도 각자 경쟁자가 좀 다르죠. 테슬라의 하이엔드 모델하고 포르쉐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테슬라의 그냥 일반 모델하고 우리나라의 뭐 현대 기아차의 제네시스 모델하고 좀 경쟁하는 약간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포르쉐가 이제 대신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고 자금을 빵빵하게 채워놓고 준비를 하게 되면 전기차 쪽에 투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차 쪽 투자를 좀 빠르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전동화 비율 50%까지 하고 마지막에 순수 EV 전기차를 7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포르쉐 전기차 납품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가 포르쉐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폭스바겐이 포르쉐 팔겠습니까? 예, 절대 안 팔겠죠. 그래서 포르쉐 전기차 소재 납품 종목 땡땡땡땡땡땡. 예, 요게 있는데 요거는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기술적 분석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그 최근에 증시 조정으로 주가 조정도 상당히 잘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전기차 핵심 부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노란톡방에서 이거 확인하시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의 납품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납품 회사의 명칭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URL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혹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쓱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거의 다 주셨네요.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의 실적 우려가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너마저라는 소리가 딱 나오는데요.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증산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애플발 충격으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발 충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내 애플 관련주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까 우리 MC님께서 네. 애플 너마저 딱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거거든. 이거를 오마주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마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애플 너마저. 그러니까 다 무너져도 애플은 절대 안 무너진다. 이유는 뭐였냐? 애플의 아이폰 고객들은 충성도가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그렇게 미국 싫어하는 중국도 애플 아이폰만큼은 산다. 이 공식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젊은 세대, 요즘 젊은 세대 아이폰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 혹시 저도 애플 유저예요. 아이폰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앱등땡. 네. 일단은 뭐 여튼 저는 이제 사실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아이폰을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 톡방 관리 및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폰도 있긴 한데 그걸 하나를 아이폰으로 바꿔갖고 요즘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그 정도로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를 더 밑으로 해서 초, 중, 고등학생 사이에 네. 아이폰을 안 쓰면 이게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선두 그룹이 아니냐. 맞아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요즘은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삼성 폴더블 폰을 두고 다니도 아이폰 두고 다니는 애한테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플이 실적이 밀릴 리가 없다였는데 지금 애플이 실적이 좀 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애플 아이폰 13이 나올 때보다 애플 14의 초반 판매량이 좀 좋진 않다. 좋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 우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화요일에 밀리고 목요일까지 밀렸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 근데 사실 요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왜 이제 전체적인 업종에 왜 영향을 주냐면 애플의 부품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퀄컴부터 해서 TSMC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품사들이 우르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이 뭔지 한번 보자면 애플 아이폰 14의 경우 하이엔드 모델,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죠. 플래그십 모델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 정확히 수요일까지 데이터예요. 목요일날 어제 뭔 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게 지금 금요일인데 어제 뭔 일이 터져서 갑자기 아이폰 판매량이 뚝 끊기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수요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애플 아이폰 14 프로맥스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오히려 더 증가했고요. 애플 아이폰 프로맥스 말고 바로 밑에 단계 네. 프로는 작년에 비해 이게 약 70% 수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플래그십 모델은 좀 더 팔리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좀 덜 팔리고 있다. 약간 그런 건데 좀 덜 팔린 게 아니라 한 70%면 좀 30%가 깎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결국 이익률은 더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떨어져도 이익률은 방어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건 애플한테 좋은 거죠. 애플한테. 자, 애플의 향후 실적은 XR 기기의 신제품 성공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아이폰 말고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근데 요게 얼마나 팔리느냐, 요게 사실 저는 여기에서 본 게임이 걸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LG 이노텍 BH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주가는 대폭락했어요. 네. 지금 대폭락 있는데 실적은 순항 중입니다. 왜냐? LG 이노텍 BH는요 프로맥스에 주로 부품을 납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폭락한 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LG 이노텍 BH 전부 다 XR 기기에 다 납품합니다. 애플 XR 기기도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 자, 애플 아이폰 생산 물량 10% 증가했는데 일단 요게 LG 노텍 BH가 10%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냐? 향후 앞으로 좀 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가 생산이 좀 덜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이제 우려가 지금 반영된 거고요. 플래그십 위주가 우리 국내 공급사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 공급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저는 LG 이노텍을 사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를 했던 종목이에요. 제시했는데 폭락했어요. 인정합니다. 예, 지금 손실 중이에요. 손실 크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노리고 있고 저는 이제 하락 마지노선이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더 너무 세게 밀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현재 잡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 하이엔드 플래그십 모델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면은 좀 약간 돌아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XR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자, BH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BH는 이제 FP12를 공급하고 있고 아까 LG 이노텍은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FP12를 공급하고 있는 BH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의 지금 주가 지지 라인에 거의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LG 이노텍을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LG 이노텍을 궁금하신 분들은 BH랑 LG 이노텍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향후 추후에 계속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애플 관련해서 미국 주식으로 볼 때는 주가 예상을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이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 라이브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몇 달 전에 애플과 테슬라의 저점은 과연 어딜까라는 걸로 해서 이제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자리값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 자체의 저점 자체가 사실상 이제 130부터 해서 120달러대까지 보여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6월 중순이었거든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사셨던 분들은 130에서 180달러면 약 50달러가 오른 거죠. 그러면 뭐 사실상 가격대로 봤었을 때 그때만 사셨어도 고점 기준으로 지금 40%까지도 이제 수익률이 나아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뭐 당연히 기술주
나스닥 이쪽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계속적으로 올해 이 하락폭에 따른 내용으로 봤었을 때 추세 자체가 좀 방어주 성격을 좀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스닥 전 종목들 이제 하락폭에 대비해서 애플이 많이 선방을 해줬었는데 사실상 이 애플이 워낙 뭐 지금 본부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충성 고객이 그만큼 뛰어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애플의 충성 고객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애플이 공격적인 R&D 투자와 더불어서 고용 인원들을 지금 늘리면서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하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 너마저 아까 설명했던 네. 그 너마저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애플 너마저 정말 지금 인원 감축 그리고 추가 생산 자체를 철회를 하면서 이번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가져갔었던 장세 흐름 약 180달러까지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흐름에서 지금 140까지 좀 밀렸거든요. 이제 140까지 밀렸고 어제자 이슈 그러니까 목요일자 이슈랑 더불어서 한 5% 이상 지금 밀려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향후 저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일단은 조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다음 주 중국이 이제 국경절로 한 주간 휴장인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오히려 엇박자로 증시가 강하게 상승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간값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특정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일단 다음 주에 오히려 미증시 자체의 랠리가 좀 같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 그렇게 일단은 다시금 다가와 준다라고 하면 애플의 향후 주가 한동안의 움직임 자체는 수렴 형태를 띠는 움직임으로 바뀔 것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못 지키고 다음 주마저도 계속적인 매도세와 낙폭을 이어간다. 결국에는 130을 터치하고 낙폭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한동안은 조금 쳐다보기 힘든 종목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예상 저점이나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는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적어도 일단은 상승 반전으로 넘어가면서 애플 가격의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방어가 될 것이다. 130을 살짝 하회를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좀 강한 마디선으로 지금 보면서 지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어떤가요?라고 보셨을 때 얘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가능성이랑 다음 주 시나리오랑 이렇게 좀 대응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밀리고 있는 이 추세에서는 상승 전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수요와 뭐 지금 뭐 공급 뭐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가장 컸었던 게 뭐 작년 재작년 한 해 계속 이슈가 컸었던 게 반도체 종목이었지만 이미 지금 다시금 연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TSMC든 지금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뭐 브로드컴이든 이쪽은 신규 접근으로는 지금 조금 힘들다. 대신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는 좀 내가 장기간으로 한번 이 종목들을 살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게 또 반도체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하락장의 앞에서 한 번에 이제 상승 랠리를 가져갔었을 때 단기 급등을 굉장히 좀 더 크게 보여줄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반등 타이밍을 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쵸 지금 워렌 버핏이랑 어깨 동무를 하면서 놀지 않을까 그 그쵸. 모든 타임을 다 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건 좀 완벽한 예상하는 건 좀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달러 최근에 단기 부근까지 올라왔었다가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120달러대까지 또 낙폭을 가져갔어요. 근데 좀 암울한 얘기지만 엔비디아 주주님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100%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거는 75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75달러면 저는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공개 드리면서 공격적으로 한번 리딩 대응을 하려고 하는 종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슬프지만 75까지는 좀 기다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터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현재 상황에서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금 관심 가져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사실 반도체 부품 업체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일수록 우리 지금 단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길 바랄게요.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URL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 지금 시간 동안에 우리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킹달러를 넘어서 이제 슈퍼 킹달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영국이 70조 원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했고 여기에 유로화까지 하락하면서 결국 달러화 강세를 더욱 키운 상황입니다. 극우파들로 정권이 바뀐 이탈리아까지 유럽 정세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정세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럽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연준을 닮아가려고 이제 영랑은행 총재님께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사고 쳤죠. 사고 쳐가지고 지금 감세안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채권 매도까지 해가지고 매입 다시 돌아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 미국이 아닌데 미국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크게 맞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탈리아가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탈리아가 현재 극우파들이 이미 이제 정권을 잡은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유럽 내 유로화가 반등할 포인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달러화의 강세, 최근 강세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럼 이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 추가로 어제 목요일날 급락했던 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은 중국 위안화 문제였어요. 위안화가 상당히 절하고시가 되면서 계속 절하고시 되고 있으면서 절하고시가 좀 크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안화마저도 이제 밀리니까 어제 달러가 급등했던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당 20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쯤에서 아마 위안화 약세도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달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다음에 유럽 정세는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유로화 약세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다 이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달러가 계속 킹달러 될 거라는 생각, 이거보다 더 올라서 뭐 1,600원, 1,500원, 600원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한 1,400원 상단 라인에서 거의 고점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 상태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달러화 강세 그리고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의 ETF, ETN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제가 이전에 노란톡방에서도 리딩했었던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이제 리딩이 끝나고 이제 다시금 재차 진입을 했었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오전에 또 여기 팍스에서 이제 또 제가 새벽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달이 아니고 한 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40달러에서부터 지금 70달러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로 올라.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눌림 타이밍이 조만간 올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는 게 오히려 증시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주에 눌림 타이밍에 재차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소개는 제가 히든으로 다시 남겨서 노란톡방에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한밤의 주잘백 제8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선물 이미 시작됐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했고요. 자,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접수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오늘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시간까지인데요.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참가자 50분 모집인데 50분이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50분 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바에 지금 100명까지 받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다음 주에 한 주까지 더 받겠습니다. 10월 7일까지 받을게요. 10월 7일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왜 합니까? 이런 급락장에 하락장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체득해서 다음에 이런 장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수익을 내자. 하락할 때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서 손실 가지고 계속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을 하려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모의 투자하면서 교육을 받아봐라. 모의 투자 무료입니다. 교육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1등한테는 300만 원 상금, 2등한테 150만 원, 3등 100만 원 저희가 상금 드리고요. 전원 ETF, ETN 교육해드리고 전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실시간 리딩 방송 무료로 저희가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70% 이상 출석하시고 왕복 총 20번 모의 투자 매매 하시면은 저희가 기본 상금도 세팅해 드린다는 점, 그냥 다 퍼준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주 한 주까지 참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게요. 자, 지금 62.50까지 지금 보여주면서 고점 한번 깨는 자리값 연출됐습니다. 자, 62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자, 49 커팅이에요. 49. 자, 60인데 제가 지금 59 체결됐죠. 자, 62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고점 지금 71까지 보여줬고요. 자, 일단 컷 자리값 49 자리값 보시죠. 49 자리값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주요 마디값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력하게 본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일단 매도 관점 없이 힘있게 들어 올리면 한 번에 눌림 자리값 나와주고 나서 580대까지는 계속 무난한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좀 매수 쫓아 들어가는 자리값. 자, 62 기준으로 지금 일단 11,481 자리값. 자, 1차 청산 400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81보다 지금 조금 더 욕심 부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89까지 욕심 부려보죠. 89. 정정 자, 확인. 목표가 자, 11,489 올청대기. 자, 비비는 장세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한번 쭉 뻗어나올 때 못 잡으면 사실상 다음 자리값이 좀 재미없어요. 그렇죠? 자, 489까지 한번 보시죠. 자, 9.480 구간대까지 왔고요. 89까지 보시죠. 89. 자, 80.75. 자, 여러분들 이게 고점의 한계를 느끼는 자리값이었으면 얘가 이렇게 안 비벼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그냥 죽여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고점이다 페이크 주고 가져가다가 죽이는 거는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488. 자, 600불까지 왔죠? 좋습니다. 네, 600불로 가져갈게요. 600불 좀 안되지만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81 체결됐고요. 자, 일단은 69 컷자리값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1,481 매수 체결. 자, 91까지 좋습니다. 자, 얘는 505까지만 가져갈게요. 505. 주문 접수 완료. 자, 505까지 보는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초. 자, 마지막 중요하죠. 자, 캔들 바뀌는 타이밍. 자, 끌어올리는 매수세나 지금 지켜보면 가능성 굉장히 높은 구간. 자, 캔들 바뀌었고요. 자, 501, 502, 504. 주문 접수. 좋습니다. 자, 505까지 해서 500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 매수 체결. 자, 69. 자, 바로 잡히더라도 69 주문 일단은 접수 커팅. 완료. 자,
89, 92, 97 좋습니다. 어우, 단기 슈팅 좋네요. 499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일단은 자 400불 부근대까지 나와줬고요. 스타트 좋죠. 자 519짜리가 밴드 고점까지만 일단은 노려보자. 자 508, 509. 자 10포인트만 더. 청 보신 분들은 안정청산이에요. 언제든지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안정청산 보실 분들은 지금 봐주시고요. 자 512. 자 519까지만 보겠습니다. 519. 자 쉽게는 안 주네요. 자 아직 1분 40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어우 변동성 12, 13, 14, 15까지 좋습니다. 자 얼마인가요? 800불이죠. 800불 좀 안되지만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99. 자 제 차 체결 가져갔고요. 자 주문 커트값 접수 완료. 30일 그대로 지키면서 보겠습니다. 자 70까지 보여줬고요. 어우 다이빙 하네요. 자 50일 청산 보실 분들 가져가시고요. 어우 내내 버티다가 자 50일 터치 보여줬습니다. 어디까지요? 더 보려고요. 자 최소 본절 달면서 주문 접수 완료. 일단은 자 50틱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세요. 안전 청산에 따른 내용인 거고, 자 이제 뻗어주는 자리값 제가 50일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 구간대 터치 지금 잘 나왔죠? 그쵸? 자 지금 60까지도 지금 나와준 자리값인데, 자 일단 밴드 바닥에서부터 얘 반등 또 시작하면 다시금 제자리 걸음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 90까지는 지금 또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의 터치는 자 저점 깨고 21까지 자 주자. 조금만 더. 자 20, 15, 12. 자 한 틱 차. 아이 장난치지 말고. 아우 주문 딱 접수 완료. 깨져주네요. 아우 정말 힘들게 가져가네요. 네 90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일 매수 체결 분 캔들 바뀌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음봉 다 잡아 먹었죠. 자 331 기준으로 일단은 컷자리값 319자리값 봐야 되는데 요거 조금만 더 볼게요. 그쵸? 이거 20포인트까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 내볼게요. 자 원래는 정석은 319 컷대행인데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이런 장세가 강하게 지금 변동성 가져가다가는 결국엔 들어올리는 장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수 관점에서 흔들 때 매수 슈팅 줄 때 보통 이러한 장난을 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그냥 변동장이고 지금 수렴 형태로 빠진다 그러면 확실하게 밀어주고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다가 서서히 빠지는 건데, 지금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상 강한 상승장에서 전조 증상으로 일단 좀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라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여기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55까지만 오자. 자 34.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매수 매도된 다 털리는 자리값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제 뽑아주면 그 이상으로 계속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45, 47.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55 뚫어주고 59까지. 자 62 한 번에 뚫어줬죠. 좋습니다. 자 73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1차 청산 자리값 나왔죠. 자 85 올청으로 가져갈게요. 주문 접수 완료. 지금 바닥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자 이 이상 이제 넘어가고 가져가면 자 그냥 시장가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77. 자 한 번에 주자. 자
자, 다시금 77, 9점. 78, 79. 한 번 해주네요. 네, 1000불로 볼게요. 매매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칼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매도 방향은 너무 깔끔하게 빠르게 수익이 나와서 사실상 뭐 대응할 얘기는 없고요. 사실상 한 자리를 제가 조금 더 손실 리스크를 키워서 이번 한 번만큼은 좀 크게 한번 도전했었던 자리값 1000불 이상 수익을 났었던 나스닥 매수세의 이 매매 관점이 가장 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수익 굉장히 크게 빵빵하게 채워가고 있으니까 꼭 모투대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유일한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채 본부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일단 지난주에 제가 90달러로 단기 기술적 반등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할 나올 것이다. 네,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요. 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저는 다음 주에 약간 목표를 낮춰가지고 85달러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반등 흐름으로 시황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드디어 제가 이번 주에 SCO 좀 길게 가져갔었던 오일 하락에 대한 인버스 2배 ETF 같은 경우가 이제 30%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제가 80달러 결국엔 하락 이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었죠. 거기서 청산하면서 대략적으로 진입가 대비 약 30% 수익으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이상까지 한없이 70까지 다이렉트로 빠지긴 좀 힘들고 다시금 재차 반등 보고 있는데 현재 한 81달러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음 주 90까지도 한번 좀 강한 반등을 한번 또 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제가 1670달러가 깨지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건 적중했어요. 요건 적중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적중 안 했으면 저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네, 근데 1670 깨졌고요. 1670 깨졌었고 현재가도 1669달러죠. 그래서 근데 다음 주는 저는 골드도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1700달러 이상 반등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난주 정확하게 맞췄었죠. 제가 1637까지 추가 하락은 있어도 일단 단기적인 저점으로는 저기까지 나올 것이다. 마디값 그거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자리값 터치 이후부터 정확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추세로 지금 봤었을 때 달러가 약세로 좀 가져갈 거예요. 제가 지난주 11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되려 이번에는 109까지 하락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1714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나스닥 일단 보시면은 11,050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했는데 11,141 이 정도 맞았다 해줘야 됩니다. 맞았다 해줘야 되고요. 예,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이제 이번 주도 보고 있고요. 12,000포인트까지 반등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스닥 역시 저도 일단 예상했었던 저점 자체가 11,200짜리 값, 11,200짜리 값까지 마디값 그어놓고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본부장님이랑 둘이 방송을 했었을 때 네. 최종적으로 이제 9,000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값 지지 구간 가져가면서 12,000대까지는 일단은 다음 주 다시금 상승 랠리 좀 가져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조금 아쉬워요. 상승 랠리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었지만 강달러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사실상 주요 자리값은 3.8달러 이상 돌파했을 때가 정말 좋은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역시도 지금 3.4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3.6포인트 이 구간대까지 3.67 이 구간대까지 강한 반등 예상하고 있으니까 매수 대응 이번 주 정말 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